안녕하세요. 호치민 KHL 투자자문의 대표 강병진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 영상에는 본인 소개가 전혀 없었네요. 이제는 무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돌아오는 호치민 부동산 썰 시간인데요. 다시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안내드릴 내용은 분양 전 가계약금 관련 내용과 임대중개 수수료 부분입니다. 먼저 가계약금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 전 의사를 표시하는 임시계약을 의미합니다. 호치민 부동산에서 가계약은 분양 예정인 아파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이때 가계약금 똑같이 언급됩니다.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즉 매수 희망인이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시행사 및 아파트 가격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구자당 2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계약금과 매수 희망인의 개인정보인 여권 사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시행사에 넣으면 가격이 완료됩니다. 간접 분양을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저와 같은 분양 대행사들이 고객이 전달해준 가계약금과 고객 정보들을 받아서 시행사에 송금 전달하게 되는데요. 단 예전 올려드린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행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분량을 받는 F1 에이전시는 프로젝트당 3개, 4개 밖에 되지 않으며 한국 업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한국인 고객이 한국인 분양 대행사, 대부분 F2 혹은 프리랜서도 계시겠죠? 에 가격 신청을 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 구매 희망인이 가계약금과 개인정보를 저 같은 한국 분양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면 저희는 가계약금과 해당 정보를 저희와 계약을 한 F1 업체에 전달합니다. 그런 F1 업체는 다시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행사에 전달해주고 시행사에 들어가야 비로소 구매 희망인의 분양 신청이 완료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계약금을 넣은 분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 행사가 열리게 되고 해당 행사에서 분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 및 분양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제가 영상을 안 만들었겠죠? 문제는 가계약금을 넣었음에도 추첨 일정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 3월에 추첨 행사 일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분양 희망자들은 최소 작년 말에 해당 프로젝트에 가계약금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가계약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계약금이 6개월 이상 묶여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가계약자 입장에서는 본인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연될수록 손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호치민 아파트들은 선착순 분양이 아닌 추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행사 당일이 되어야 본인의 당첨 이 구매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이 분양 행사가 뒤로 밀리게 되면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최소 250만원에서 1000만원에 해당하는 가계약금도 이슈가 생기는데 당첨 및 구매 가능 여부가 추첨 행사를 통해 결정이 된다면 구매를 결정할 때는 해당 가계약금은 자동으로 분양 대금에 들어가게 되고 구매를 취소하고자 하면 100% 반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계약금을 넣었는데도 분양 추첨 행사가 딜레이 될 경우에는 분양 희망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의 돈이 정확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데다가 예금 이자도 없이 몇 달간 방치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호치민 아파트들의 추첨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이 가계약금을 넣은 업체 측에서 업데이트, 연락이 없다면 매수 희망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분양 희망자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넣고 분양 의사를 표시한 그 분양 대행 업체 측에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달라 요청을 하셔야 되고 프로젝트 일정이 6개월 이상 딜레이 될 경우에는 업체 측에다가 이 아파트가 오픈하면 별도 연락을 해주세요 언급을 하시면서 가계약금을 환불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임대중개 수수료 부분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1년 임대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한 달 중개 수수료 지급을 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를 얻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주로 선호하고 호치민 현지에서 고급 아파트로 불리는 비농 센트럴파크, 비농 골든리버, 마스터 타우디엔 등의 경우 풀옵션 원룸 임대료가 최소 600불 이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임대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수수료 수입은 최소 600불 이상부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와, 임대계약이 한 건만 되면 최소 70만 원을 가져가니까 부자 되는 건 한순간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주 올려드린 영상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임대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린 임대 수수료는 5대5 베이스를 까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한 임대 촉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확보한 업체 측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600불 임대인에게 받아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순수익은 200불 정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맡기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이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개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일을 안 하지 않냐, 관리비도 받지 않냐, 중개만 해주면은 끝이지 않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도대체 어떤 중개업체가 1년 임대를 주는데 중개 수수료 말고 무슨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말이 되면 사실 저도 받고 싶긴 하네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한 달 중개 수수료를 받는 업체는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할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업무인 임차인을 확보하고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대계약서를 제작을 하고 서명을 하고, 공안, 즉 베테랑 경찰에다가 거주 신고도 해야 되고, 입주 청소, 에어컨 청소 등 세입자가 요청한 사항을 처리하고, 리셉션 측에다가 서류를 제출하고 거주카드 수령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단 이걸 진행하면 임차인의 입주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소득세 10%, 부가세 5%, 개인소득세 5%를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납부 영수증을 전달해주면서 세입자가 문의하는 사항들을 처리해준 일들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사실 다양한데 가장 많은 건 거주 중 발생하는 하자보수 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은 에어컨, 세탁기, 창문, 수압 등 다양하고, 이와 별개로 공과금 및 전기세 체크금 다양한 부분들을 처리 및 안내를 드리는데요. 하자보수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선처리하고 임대인 측에 후보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하자 내용이 크지 않아서 단지 내에 있는 기술자들이 무료로 초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있긴 한데 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 종료 시 임차인 퇴거하시면서 임차인 소유 물건을 아파트에서 반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될 공과금을 정산해야 되고, 아파트 내부 체크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1년 임대계약 동안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인 임대계약 내 중도계약 해제나 제3자에게 임대계약을 승계하는 등의 업무는 제외했습니다. 중간에 발생하는 일인 하자보수가 전체 업무 기준으로 가장 사실 많은 양을 차지하긴 하는데, 아파트별로 업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1년 계약을 했는데 이런 하자보수 문제가 5번 혹은 그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아파트별로 해야 하는 업무가 모두 똑같다 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룸인데 하자보수나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제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3룸인데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들의 아파트 관련 문의를 계속 케어해드리고 원활한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임대인들이 이 임차 기간 동안 임차에 대해 신경 쓰지 않도록 꾸준히 업데이트 및 지원해드리고, 임차인 퇴거 시 특히 상호 예민한 부분인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이나 보증금 환원 등을 체크해 드린다는 점을 볼 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